오늘 발족한 새누리당 친박계 모임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에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참여했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안내시설도 엉망이고 아직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너무 성급하게 개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대구미술관 옆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간송미술관이 문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이 서로 당을 나가라고 싸우면서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가 주축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대구 경북 새누리당 의원 23명 가운데 13명이 합류했는데요. 내일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또다시 한바탕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주축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은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정가윤 의원, 이인재 전 의원을 공동대표로 추대했습니다. 이들은 위기 앞에 국민과 당을 분열시키는 배신의 정치, 분열의 행태를 타파하고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재창당 수준의 보수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보수가 위기로 침몰하는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으로는 최경환, 조원진 등 8명이 참석했고 5명이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새누리당 의원 2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친박계가 주축인 모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권 의지를 보이고 있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정치적 해석을 애써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인이 아닌데 저런 역할을 맡느냐, 그런 의구심도 보낼 것이고, 그러나 나라 일의 자리와 위치가 지역이 우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 모임이 결성되면서 지역에서도 친박과 비박과의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서로 탈당을 요구하거나 축출을 면전에서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정면 충돌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친박계 주류 지도부가 자신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 지금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당내에서 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하고 탈당은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탈당은 지금 꺼낼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당 내에서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조속히 개헌특위가 가동돼 각 개혁 과제의 논의가 속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주권의 대의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개헌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국민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개장 첫날인 어제 매우 혼란스러웠는데요. 오늘도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백화점 개점에 맞춰 성급하게 개장하다 보니 불평과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대구역 뒤편 성동고가교의 개통으로 새로 생긴 택시 승강장입니다. 택시들이 줄지어 15분, 20분을 기다려도 도통 손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 일로 지금 노는 손님들도 지금 거의 없잖아 지금. 그 안에는 지금 홍보가 안 됐다 하는 그런 길로지. 전부 다 저 앞쪽으로 다 나가니까. 역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동대구역 정문 쪽 택시 승강장만 안내가 되어 있고 새로 생긴 승강장은 아무런 안내가 없습니다. 열차에서 내린 승객이 성동 고가교 쪽으로 가면 쉽게 택시를 탈 수 있는데도 몰라서 정문 앞 고가교 공사 현장을 빙빙 둘러가 힘들게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동대구역 고가교 공사는 복합환승센터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시내버스나 택시를 타고 동대구 역 앞에 내린 사람이 시외버스를 이용하려면 터미널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이 터미널 입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공사 현장 때문에 뒤로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내부에서는 매표소와 승차장을 알리는 안내판을 이제서야 붙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신세계백화점 개점일인 15일보다 앞서서 복합환승센터 문을 열려고 하다 보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민들을 맞은 겁니다. 그날 같이 막 돌려버리면은 혼선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한 일주일이나 10일 도 빨리 하려고 했던 부분이 열차와 버스, 택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꼼꼼한 준비 없이 시간에 쫓겨 문을 연 탓에 시민들에게 불편함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처럼 복합환승센터를 성급하게 개장하다 보니 이용객들에게 정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기존 터미널에 갔다가 안내 하나 받지 못한 채 허탕치기 일쑤였습니다. 계속해서 양관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대구 동부시외 버스터미널. 버스를 타러 왔다가 허탕을 치고 허겁지겁 발길을 돌립니다. 아이고 전혀 몰라. 딱 시간 맞춰 경주 도착하는 시간랑 맞춰 왔는데 출근할 시간인데 이러면 큰일 났다. 대합실 내부에는 터미널이 바뀌었다는 안내장 하나 붙어있지 않고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구시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문을 연다며 각 언론사로 보도자료를 보내온 것은 개장을 겨우 닷새 앞둔 지난 7일. 닷새 사이 신문 방송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터미널이 바뀐다는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말 대구 시내 모든 가구에 환승센터와 백화점 개점 소식을 알리는 홍보물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받아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동에서 이제 각 통장들을 통해가지고 통장한테까지는 다 갔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또 이제 통장님이 각 세대별로 아파트 관리실이나 이제 주택 있는 데는 각 주택마다 지금 돌릴 거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 홍보를 대구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에서는 어제 2달여 만에 규모 3.0이 넘는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진만 540여 차례 발생했는데 또 강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시민들의 불안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 규모는 3.3. 경주는 물론 인근 울산과 포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고 경주 시민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갑자기 또다시 3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니까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게다가 저희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밤 9시까지 밖에서 돌다가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또 앞으로 또 이런 지진이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진앙지는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으로 지난 9월 강진의 여진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점차 소멸 단계로 보여지던 여진이 이달 들어 불과 12일 만에 6번이나 잇따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규모 3.0을 넘는 지진은 지난 10월 10일 이후 63일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진연구센터는 여진이 이례적으로 540여 차례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9.12 강진의 응력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 큰 지진이 발생할 만한 단층면들은 그 지금 지진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이미 다 파쇄가 됐거든요. 추가적으로 규모 5점대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달 만에 규모 3을 넘는 여진이 발생한 만큼 인접한 더 큰 활성단층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규모 6 이상의 강진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여진들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미소 지진이 또 이어지면 더 큰 지진을 이제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단층들을. 5.8이 좀 더 큰 지진, 6 넘어가는 지진의 어떤 전진처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례없는 강진과 함께 끝을 알 수 없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담팀을 꾸리고도 그동안 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자갈마당.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째. 지난 2014년부터는 자갈마당 폐쇄를 위해 대구시와 중구청이 전담팀을 꾸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30여 곳의 업소가 영업 중입니다. 인근에 아파트와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조례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생계, 직업훈련비 등의 지원과 자립지원시설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 안정과 이직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분들도 이 사회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성매매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결한다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갈마당 폐쇄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조례 시행과 함께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이들을 배려하는 도시 환경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예산만 투입될 뿐 성매매 종사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부작용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그분들의 의지를 담은 어떤 그런 상담 절차를 거칠 것이며 그 상담 후에 그분들 지속적으로 직업훈련에 동참할 의사를 명확히 할 때에 저희들이 생계비와 주거 지원비가 아마 지원될 그럴 예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을 위한 조례가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정비와 폐쇄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탄핵안 의결과 관련해 긴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간담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등 시도지사 10명이 참석해 탄핵안 가결로 인한 전국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융합연구팀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바이러스 감염병 진단용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서 바이러스성 질병 발생 조기 진단 시스템인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메르스나 에볼라, 지카와 같은 감염병의 원인 바이러스를 초기에 정확히 진단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환자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3대 살인미술관 가운데 하나로 일제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재 유출을 막기 위해 만든 미술관이 바로 간송미술관인데요. 이 간송미술관이 대구에 문을 엽니다. 훈민정음과 미인도를 포함해 국보와 보물, 만여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문화계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열한 유치전을 벌여온 간송미술관의 대구 건립이 결정됐습니다.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재 유출을 막기 위해 전 재산을 들여 만든 근대 첫 살인미술관입니다. 그동안 보존과 연구 중심이었던 서울 간송미술관과 달리 대구에서는 전시와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교육을 아무래도 더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어린이들과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그런 생각입니다. 훈민정음과 신윤복의 미인도, 김홍도의 마상청행 등 국보와 보물 등 만여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문화예술계의 기대도 큽니다. 간송 선생의 고미술과 대구가 근현대 한국 미술의 중심지고 태동지였는데 대구 미술이 한국 미술의 중심 역할도 앞으로 하지 않겠나.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한 곳으로 일제강점기 문화재를 지킨 간송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자긍심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가 세계로 알려지고 또 미래 세대에게 전해지는 제2의 문화보국이 대구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간송미술관은 대구미술관 바로 옆에 오는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산업부를 비롯해 경상북도, 전라북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에는 2021년까지 센터 구축 비용 167억 원을 포함한 88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철강과 IT,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융복합화를 위한 첨단 산업 재편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이 오늘 도시철도 1호선 영대병원역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각종 생활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에서는 국세청과 병무청,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이 함께 세무와 병무, 법률, 국민연금, 전기요금 등 13개 분야의 다양한 생활 민원을 상담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개점 이틀을 앞두고 오늘 사전 개점 행사를 열어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특히 새로 문을 여는 유통업체에서 붉은색 속옷을 사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 때문인지 붉은색 속옷을 사려는 손님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매장 전면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지만 엘리베이터 주변과 화장실 등 곳곳에서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모레 정식 개점 이후에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청도군은 오늘 화양읍 와인터널 앞에서 이승률 청도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성현 감꽃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5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년여 만에 마무리한 남성현 감꽃 권역단위 조성 사업은 반시 테마공원과 공동주차장, 감나무 터널 스토리, 생태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지하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정강이와 손목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